자, 꿈에도 그리던 함수 첫 시간입니다. 함수하면 막 설레는 그런 느낌이 아직은 없으시죠? 왜냐면 지겨우니까. ITQ나 DIAT나 하여튼 엑셀에 연관된 자격증을 내가 공부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겪었던 이제 괴로움이 함수에 관한 거예요. 함수. 근데 함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함수는 수학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능이에요. 기능. 자, 우리말로는 함수라고 하지만 이게 영어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펑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펑션. 기능이 우리 키보드에 F1번 누르면 도움말 나와요. F1번 누르면 F1번 누르면 도움말이라고. F2번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름 바꾸기예요. 이름 바꾸기. F3번은 뭐 검색하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F9번을 누르면 동영상 저장 멈춤, 다시 9번 누르면 다시 동영상 제작,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어요. 스위치 같은 기능이라고. 그럼 리모컨에서 채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채널. 볼륨이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널을 볼륨을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채널이 볼륨이 커지고 내려가는 화살표 되어 있는 볼륨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기능이에요. 그거를 엑셀에서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한 100만 개 있어. 평균을 구하고 싶대. 그럼 100만 개의 데이터를 내가 일일이 평균 계산하려면 첫째로 더해야죠. 100만 개를 다 더해야 돼.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돼. 그리고 100만 개로 나눠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쓰는 거지. 에버레이지에서 여기다 범위를 정해준 거야. 100만 개 범위를 딱 정해줘. 그럼 평균이 돼. 그 에버레이지라는 것이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기능이에요. 이게 평균을 구하는 기능이라고. 근데 아마도 예전에 뭐 미적분 함수니 무슨 삼각함수니 코사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셔서 그런지 함수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제가 봐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함수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수가요 여기 fx라고 써있죠. 이거 눌러보면 함수가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재무함수는 뭔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요. 결산일로부터 결산을 안 해봤으니 결산일이 뭔지는 모르겠고 다음 이자 지급일까지의 날짜 수를 반환한대. 반환한다는 말은 또 뭐야? 다음 이자까지 며칠 남았느냐 며칠 걸리겠느냐를 알려주는 건지 안 해봤으니 해보면 알겠지만 근데 또 이런데 보면은 대출금 원금의 누계액을 반환합니다. 뭐 주어진 기간이고 뭐 자산의 감가상각을 구합니다. 정률법을 사용합니다. 어려워요. 말뜻이. 저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연간 듀레이션을 반환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금융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듣겠지. 유가증권 뭐 이런 거. 그분들은 또 잘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또 통계함수 있어. 통계함수. 절대 편차의 평균을 구한대. 평균을 구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구하는 게 에버레이지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거 뭐야? 역변한 값을 구한대. 피셔 변환의 역변한 값을 구한대. 아 몰라요. 저도 뭔 말인지. 이걸 제가 왜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계통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모집단 평균의 신뢰 구간을 나타내는데 근데 통계 쪽에 있는 거죠. 통계. 그러니까 통계학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듣겠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건. 통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나 아는 용어인데 그럼 우리는 뭐 나오느냐? 애들도 알 수 있는 말들.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알 수 있는 말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지 어려운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를 내가 제작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가 운전을 봐요. 운전학원에 가서 키를 딱 꽂아서 부릉 시동을 돌려야 되고 엑셀을 밟아서 갈 거 아닙니까? 핸들을 움직이고 그러다 깜빡이 키면 어디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 딴 사람이 알아듣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멈춰서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여러분 자동차 학원 가면은 기능 코스라고 기능 과정 있잖아. 기능 검정. 기능. 가다 서다 브레이크 밟고 깜빡이 켜고 후진하고 주차하고 하는 거 그 기능 과정 아니에요? 그게 함수라고 엑셀에서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발 좀. 일단 이해부터 하시라고. 이해부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외워야지 이젠. 자,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갑니다. 밟아보세요. 북하. 자, 브레이크 밟으세요. 그 다음에 기아 편성, 기아를 한번 움직여 봅니다. 이렇게 하면 1단, 이렇게 하면 2단, 1단은 어떨 때, 2단은 어떨 때, 3단은 어떨 때 알려줬으니까 이제 외워야지. 안 외우면 선생님이 막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이제 면허 시험 봐갖고 합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귀찮은 뭐야? 오토로 봐야지. 근데 오토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스틱 차량 운전 못 하잖아요. 자, 한번 해보죠, 뭐, 그럼. 자, 열기 눌러서 5번 문제.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오, 달라졌어요. 이렇게. 자, 중간고사 시험을 봤네요. 기말고사 시험도 봤어요. 그래서 평균을 계산했어요. 평균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자, 중간고사 68이라는 걸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68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68이라고 입력해서 68이 됐는지, 여기 77.5 평균이지 않습니까? 근데 77.5라고 써서 77.5가 나온 건지, 저 상단에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써서 77.5가 나온 건지 알아야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보이죠. 더블 클릭하면 보입니다. 자, 얘는 그냥 87이라고 쓴 거예요. 87이라고 썼고 68이라고 썼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68과 87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68에다 87을 더하면 답이 얼마예요? 155잖아. 155니까 2로 나누면 그걸 왜 하냐고 사람이. 그럼 이거 합은 얼마예요? 이거 합은. 이거의 합은. 밑에 나와요. 1248이라고 나와요. 컴퓨터로 블럭을 딱 잡는 순간 밑에 답이 나옵니다. 1248이고 평균은 78이고 나와요. 맞죠? 이걸 내가 왜 계산하고 있냐고. 왜 더해. 엑셀이 해주고 있잖아. 자, 밑에 보세요. 밑에 제가 마우스로 블럭을 싹 잡았잖아요. 그랬더니 저 밑에 평균이 78이고 숫자 개수가 16개가 있고 합계가 1248이라고 써 있잖아요. 화면 밑에 보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마우스 블럭을 띄면 사라지니까 여기다가 평균을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개를 블럭 잡았더니 평균이 70.5고 개수가 두 개고 합이 155라고 써 있잖아. 여기 밑에 있죠? 네. 있죠.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두 개를 딱 블럭 잡았더니 평균이 77.5래. 여기다가 77.5라고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거야. 제가 썼잖아요. 그냥 보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저요 중간고사 75점 맞았대요. 바꾸잖아. 그럼 또 고쳐야 되잖아. 에이씨 81이네. 그럼 또 고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내가 여기다가 85점을 맞던 75점이든 맞으면 알아서 평균이 바뀌어야지. 얘를 고치는 순간 평균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야
엑셀이 계산해 주는 거죠. 그게 자동이지. 예. 그러면 평균을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에버레이지 해가지고 계산을 해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지워봅시다. 이렇게 여기 지워봐. 여기 지우셨어요? 한번 써보지 뭐. 우리도 여기 다 지워버리고. 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어요. 제가 소문자로 써드리는 것보다는 대문자로 써드리는 게 보기 좋으실 것 같아서 대문자로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평균은 그러면 선생님, 평균을 계산할 때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문제지에서 제공해요. 다음 평균을 계산하시오. 밑에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문제 나와요. 그럼 그 문제대로 는, 엑셀은 무조건 는이라고 써야 되니까 A, V, E, R 하고 쓰니까 여기 뭐 이렇게 쭉 나오네. 종류별로 나오네. 처음에 A를 썼더니 A로 시작한 함수가 나오고, V를 썼더니 AV로 시작한 함수가 나오고 보이네요. 그럼 그 중에 요거지, 요거 에버레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에버레이지 A도 있고 에버레이지 if도 있고 에버레이지 if s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에버레이지 if, 에버레이지 if s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부터 알고 나옵시다.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탭키 있어요. 키보드 왼쪽에 탭키. 얘를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뭐 키보드로 오르락 내리락 선택을 하고, 탭키를 누르거나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탁 다 들어가요. 알아서. 다 안 써도 알아서 들어가더라. 이게. 이거를 수작업으로 쓰려면 는 A, V, E, R, H, E 괄호 열고까지 직접 써야 돼. 키보드로. 근데 는 A, V라고 썼더니 이 중에 보이네. 요거 보이네. 그럼 얘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여기에 착 하고 들어간다고. 화면으로. 다 안 써도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다 쓰는 연습을 하세요. 당분간은. 그리고 괄호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평균 구할 거다 이거야. 야, 만돌아, 너 평균 좀 구해라 이거야. 어디 거를요? 요거 두 개. 마우스로 요거 두 개를 블럭 잡아주는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옆에 있는 거 있죠? 옆에 있는 거.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딱 잡아주면 알아서 셀 주소가 이렇게 탁 생겨. 그 괄호를 딱 닫아.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평균이 나와. 이때 만돌이가 엑셀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줬어. 구해줬잖아요. 그렇죠. 또 계산하기가 귀찮은 거야. 할 게 많아. 지금 10만 명이 시험 봤어. 겨우 하나 한 거야. 하나. 너무 많은 거야. 나머지가. 그럴 때 하는 거. 여기 점 보이세요? 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점이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저 오른쪽 끄트머리에 점이 있어요. 그 점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당분간 드래그 합니다. 쭉 드래그 해. 10만 명 시험 봤으면 드래그 하려면 힘들지. 그때는 요거를 더블 클릭 찌락 하면 10만 번째가 쫙 가. 그러니까 순위를 계산할 거고 나이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위 계산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나이 계산하고 더블 클릭하는데, 더 좋은 거는 순위와 나이를 계산해 놓고 두 개를 블럭 잡아서 더블 클릭해. 그럼 두 개가 한꺼번에 촥 내려가. 100만 명이든 뭐 어떤 거는 상관없지. 그러니까 엑셀은 두 번 하는 거야. 두 번. 처음에 하나 계산하고 더블 클릭해서 마무리 짓고 두 번에 끝내는 거야. 두 번에. 어렵지는 않아요. 예.
자, 이제는 평균 구하는 문제만 나오면 밤새도록 풀어도 재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평균 구하세요 라는 거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 근데 이제 평균을 구하되 반올림 시키는 게 같이 나와. 평균만 구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걸 좀 복잡하게 꽈낸 게 뭐냐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럼 함수 2개를 써야 되거든. 2개를. 자, 지금 이제 문제 1번 문제가 뭐냐면 중간고사 시험 받고 기말고사 시험 받고 평균을 계산했는데, 평균은 뭐 컴퓨터 책에 나와 있던 거니까 제일 큰 값하고 두 번째로 큰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서 빼래. 그럼 제일 큰 값은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 안 배웠으니까. 근데 책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맥스, 라지 2개를 쓸 2개. 그럼 써보는 거야. 는 M, A, X MAX 는 MAX라고 썼더니 그 옆에 뭐라고 쭈글쭈글 설명이 나오죠. 괄호를 열기 전까지는 설명이 나와. 최대값을 구합니다. 아, 맥시멈 구하는 거구나. 이게 맥시멈, 맥스. 괄호 열고 뭐 탭키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얘가 괄호가 열리겠지 알아서.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어디에 최대값 구하는 거야? 중간고사 점수 얘들 10명이 시험 봤으면 10명 거 범위는 정해줘야지. 그건 내가 야 네가 알아서 최대값 구해봐 이러진 못하지. 내가 시켜먹으려니까 명령은 줘야지. 명령은. 그러면 는 최대값을 구하세요. 괄호 열고 어디에서요? 아 여기에서요 하고 블럭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를 안 닫아줘도 그 정도는 알아서 닫아줘 엑셀이. 근데 연습을 해야지. 괄호 닫기. 엔터를 탁 치면 가장 큰 값이 90인가? 눈으로 한번 검사해 보세요. 만약에 100만 명이 시험 봤는데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못 구해. 눈으로도 100만 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큰 건지 내가 찾으려면 눈이 아파. 그러니까 10개 데이터 중에서 제일 큰 값 구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검사하는 연습을 한 번은 해야지. 그래서 아 맥스를 쓰면 최대값 구하는 게 맞구나 이제 알면 100만 개가 되던 1000만 개가 되던 최대값 구하는 명령을 쓰면 딱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최대값만 구했잖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큰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무슨 함수가 아까 남아있죠? 는 라지. 첫 번째 있네. 라지. 라지라는 함수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데이터 집합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하는 거를 구하는 거예요. 몇 번째로 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야죠. 블럭을 잡아야 돼. 이 동네 중에서 컴마 2 두 번째로 큰 걸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큰 걸 찾아야 되니까 걸어 닫고. 제일 큰 건 90이고 두 번째로 큰 건 88인가 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한번 보세요. 는 맥스 가로 열고 2의 네 번째부터 2의 몇 번째지? 11번째까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대값 구하는 거였죠?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는 라지 2의 네 번째부터 2의 11번째까지 컴마 2라고 썼어. 이거는 뭐야?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건 함수명이고요. 함수명이고요. 함수명 안에, 즉 괄호 안에다가 뭐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만 썼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 쓰고
컴마하고 또 뭐를 썼어요. 이유가 있잖아. 몇 번째로 큰지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2라고 쓴 거야. 만약에 5라고 쓰면 뭐야? 다섯 번째로 큰 거. 1이라고 쓰면 제일 큰 거. 1이라고 쓰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면 맥스하고 똑같지 뭐. 참고로 이런 함수도 있답니다. 이건 뭘까요? 미니멈은 제일 작은 거, 최소값. 맥시멈, 미니멈. 이거는 스몰이야, 스몰. 몇 번째로 작으냐 하는 걸 찾는 거.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거고,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거. 그럼 아까 에버리지 함수까지 오늘 5개 배웠어요. 에버리지까지 포함하면 5개를 했다 우리가. 다행히도 이런 문제를, 이런 함수명을 문제지에서 알려줘요. 요 함수 쓰세요, 저 함수 쓰세요 알려주거든. 안 알려주면 네 맘대로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싸움나. 채점하기 애매해요. 자기 마음대로 아는 거 막 통동원에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점하기가 아주 혼란해서 쓰라는 것만 써야 돼. 하라는 것만. 근데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저것을 나열해주고 그 중에 골라 쓰래. 어떤 거와 어떤 거를 쓰시오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 이것저것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알맞은 함수 중에서 하나를 써야 될지 2개를 써야 될지는 내가 고민해야 돼. 이것저것 쓰시오 그러면 다 써야 되는데 이 중에서 알아서 쓰라니까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문맥을 읽어보면 뭐 하고 답이 알아.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제일 큰 값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빼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계산해 본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은 이건데 빼줘야 되는 건데 빼지는 않고 그럼 여기다가 는 맥스 가로 열고 쭉 블록 잡고 가로 닫으면 제일 큰 값 구하는 거 빼기 라지 해가지고 또 블록 잡아서 컴마 2 가로 닫고 하면 제일 큰 거에서 두 번째로 큰 거를 빼라 이거지. 빼라. 그럼 아까 90이 제일 컸고 88이 두 번째로 컸으니까 빼면 2가 나오겠네. 2. 자, 다시 보세요. 맥스는 아시겠죠 이제. 라지는 몇 번째 큰 거라는 거는 이제 못 외워도 앞에 써놨으니까 이해는 돼.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록을 해서 이렇게 외워야지 이제. 그리고 이게 키보드를 안 써도, 키보드를 안 해도, 제가 키보드를 안 하고 이렇게 메모장에다 썼지 않습니까? 엑셀에다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도 종이에다가 답을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지. 10번씩은 해야지. 시험을 날로 먹으려고 그래?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격증이 커말 자격증을 날로 끌고 갈 수는 없죠. 조금은 연습해야 돼. 근데 과거에 ITQ라는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은 예전에 배웠던 뭐 고급 필터니 뭐 부분합이니 다 나오니까 뭐 더 쉬울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함수 부분을 잘 하신 분도 있고, 선생님 저는 함수가 어려워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누누이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기능이라 그랬잖아. 기능.
그러니까 일을 시켜 먹으려니까 시켜 먹는 법을 알아야지. 자전거는 내가 균형을 잡아서 페달을 밟고 좌우로 핸들을 잡고 또 움직이면 앞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을 배워야 자전거를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해봐야지. 엑셀도 이해는 돼.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못 외운 거잖아. 그럼 외워야지. 막 키보드로 많이 입력해보고 종이에다 써보고 해갖고 연습을 해서 외워야지.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합격하고 나면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자격증 따면 되니까. 자격증만 따면 돼. 근데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또 잘 안 잊어버리지.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만 하는 거 아니래. 옆에 있는 거 또 하래. 귀찮잖아. 얘를 마지막에 점 하나 있잖아요. 점 있잖아요. 점. 이 점을 더블 클릭이 안 돼요. 옆으로 갈 때는 더블 클릭이 안 돼. 위에서 내릴 때는 더블 클릭이 되는데 옆으로 갈 때는 그냥 드래그 해야 돼. 드래그. 아까 평균 어떻게 했어요? 쫙 드래그 해갖고 아니면 더블 클릭도 했잖아요. 근데 옆으로 갈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은 안 되고 더블 클릭하면 갈 데가 없거든. 옆으로 가요. 옆으로 드래그. 해보셨어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영역 있으면 말씀하세요.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자동 채우기 하세요 그랬어요. 자동 채우기. 왜냐면 중간고사 계산을 딱 하고 나니까 기말고사라는 애가 부러워하는 거야. 야, 너 어떻게 계산했니? 뭐 어떻게 계산하기는 이렇게 했지. 우와, 너 똑똑하다. 나 너처럼 똑같이 하면 되니? 그래, 나하고 똑같이 하면 돼. 나 위에 거 가지고 계산했거든? 그래? 그럼 나도 위에가 있으니까 너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 네 거 좀 뺏겨올게. 그래, 뺏겨가 이거야. 그때 착 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이거 평균 계산했는데 야, 너 어떻게 평균 구했니? 어떻게 하기는 내 왼쪽에 있는 2개 평균 구했지. 그래? 그럼 나도 2개 평균 구하면 되는데. 그렇잖아. 나도 2개 평균 구하면 되는데 나 너처럼 하면 되지. 그러면 나 뺏겨갈게. 쫙 뺏겨주는 거지. 밑에라. 너도 나처럼 해봐. 그래서 자동 체계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생긴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순위 구하는 거 2번 문제인데 순위 구하는 거 어려워요. 순위 구하는 거 어려운데 이걸 세밀하게 설명하면 한 달 걸려요. 근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시험에 꼭 나와요. 얘는 꼭 나와요. 랭크라는 함수인데 시험에 꼭 나와요.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와요. 랭크라는 함수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필기, 실기 할 것 없이 다 나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는 랭크라고 써보면 돼. 일단 랭크라고 쓰면 돼. 랭크 함수밖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2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쓰면 하나 써봐야지 뭐 이렇게 랭크라고 써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수 목록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수 목록은 어딘데? 평균들 중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의 순위를 구하는데 지정한 수가 누구야? 내 평균 점수지 뭐. 남의 평균 점수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 내 점수가 몇 등이냐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내 점수가. 남의 점수를 가지고 순위 구할 필요 없잖아. 내가 중요한 거지. 내 거. 그런데 나 혼자 시험 봤으면 1등이지만 2명이 볼 수도 있고 10명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수 목록.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 목록이라고 하는 범위 내 범위 평균 점수라는 범위가 있고 누구?
지정한수라는 거는 내 평균 점수예요. 내 점수. 그거에 상대적인 크기를 표현한대. 상대적으로. 95 어떤 애가 왔어? 선생님 저 이번에요 시험을 봤는데 95점 정도 맞았는데 몇 등 할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 다 98인데 얘만 95야. 그럼 꼴찌했잖아. 그렇죠. 선생님 제가 이번에 65점 맞았어요. 걱정입니다. 알고 봤더니 다 40점 밖에 못 맞았어. 그럼 얘가 수석하는 거잖아.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해봅니다. 는 RANK 괄호 열고, 자 밑에 뭐가 나오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넘버는 뭐야? 내거 내 점수 컴마. REF는 뭐냐면 리퍼런스라 그래. 리퍼런스 참조라 그래. 참조. 우리 반 점수가 참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잡아도 돼요. 이만큼.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내 점수를 포함한 우리 반 전체 거, 내 점수가 몇 등인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순위 구하는 게. 그러면 남의 반하고 비교할 필요 없잖아. 우리 반에서 시험 본 거니까 우리 반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순한 함수였지만 주로 내 왼쪽에 있는 두 개 평균을 구하고 저 위에 거의 평균을 구하고 요 위에 거의 최대값을 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파란 거는 내 왼쪽에 있는 거였고 녹색은 저 다른 동네 것도 있어. 다른 동네 게 있단 말이야. 이런 다른 동네 거를 잡을 때 블럭을 잡으면은요 꼭 F4번 키 누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넘버를 구하래. 그래서 내 평균 점수 구했죠? 컴마 어디에서 그랬거든. 참조 영역이 어디냐? 우리 반 점수 여기잖아. 이렇게 이런 데들은 F4번 키 누른다 이거죠. 그럼 달러가 양쪽에 막 쪼르륵 찍혀 나와요. 그 설명은 따로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더를 할 거예요. 오더. 자, 컴마를 누르면 0일 때, 1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평균값이 큰 애가 1등이래. 그럼 뭐를 써야 돼? 0이야 1이야? 내림차순이라는 게 큰 게 1등이고 작은 게 꼴찌죠? 오름차순은 작은 점수가 1등이에요. 큰 게 꼴찌하는 거고, 박태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영 선수니까 기록 숫자가 작아야 1등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2를 쓰는 거예요. 오름차순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장민환 선수 같은 역도 선수들은 숫자가 커야 1등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위를 구하면 큰 게 1등을 하지. 큰 게. 그럴 때 0을 쓰는 거죠. 지금은 0을 써야 돼요. 0. 더블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0 써도 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잠깐만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G4라는 말은 뭐라고요? 내 평균 점수. G4부터 G11은 뭐라고요? 우리 반 점수. 우리 반 점수잖아요. 그렇죠? 0은 뭐라고요? 큰 숫자가 1등 한다는 뜻이고, 큰 숫자가 1등을 해야지. 99점 100점 맞은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지 70점보다는. 예. 그런데 0도 있었고 1도 있었지. 아까요 0도 있었고 1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게 위에 있었어요? 0이 위에 있었죠. 꼭 0만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애는 1이 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랭크 함수는 0이 위에 있었고 어떤 함수는 1이 위에 있기도 해요. 달라요. 그때 위에 있는 거는 안 써도 돼요. 요것이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1이라고 돼 있으면 이때 1은 생략할 수 없다고.
여기서 0은 생략 가능한 거고. 왜냐면 아까 여기서 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0과 1이 두 개가 있었는데 위에 거 0이 위에 있었잖아요. 위에 거를 선택할 경우에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그거라는 뜻이에요. 위에 게 기본값이야. 위에 게. 그러니까는 저는 0을 썼지 않습니까? 0을 썼는데 0을 안 써도 0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을 쓰고 싶어. 1은 뭐예요? 작은 숫자가 1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써야 작은 게 1등이라는 의미를 내포를 하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일반적인 메뉴판에 보시면 화살표 있는 거 있죠. 화살표 있는 것들 있잖아요. 화살표를 눌러봤더니 여기 가 중에 가에 밑줄 치는 가 있죠. 화살표 눌러보면 위에 것도 있고 아래 것도 두 개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가 밑줄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에 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밑에 거를 누르고 싶을 때는 골라서 꼭 클릭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때 제일 위에 거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뭐든지 여기도 보시면 요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에 보면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기호를 누르면 무조건 합계가 나온다는 뜻, 위에 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나 합계하기 싫고 평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돼? 꼭 들어가서 평균이라는 걸 골라야 된다. 이렇게 얘를 골라야 된다는 거지. 자, 아까는 그냥 위에 것들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고 위에 것들에서 두 번째 값을 구하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왼쪽 것들의 평균을 구하고 왼쪽 것들의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내 왼쪽에 있는 것들이고 내 위쪽에 있는 것들인데 이 순위를 구할 때 자세히 보면 파란 거는 내 왼쪽에 있던 거고 녹색은 뭐냐면 내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왼쪽에 있는 걸 포함했지만 저 다른 동네가 막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른 동네가. 이렇게 엑셀에서 범위를 막 잡아야 되는데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무관한 다른 동네가 블럭이 잡히면 무조건 F4번 키를 누르세요. 그 이유는 다시 따로 설명드릴 거니까. 어떨 때 F4번 키를 누르냐면요, 어떤 시험 문제에서 나오냐면 랭크 함수가 F4번 키 누르는 게 나오고요, VLOOKUP하고 HLOOKUP이라는 게 나와요. HLOOKUP. 여기서도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범위 설정 중에서 내가 아닌 다른 곳을 범위로 설정하게 된다 이거죠. F4번 키를 눌러서 달러 표시가 보이도록 하자 이거지. 뭐 다른 함수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함수에도 나오고. 그 이유는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일단 지금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HLOOKUP과 VLOOKUP도 시험에 꼭 나오는 함수입니다. 100% 나오는 함수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VLOOKUP도 HLOOKUP이나 VLOOKUP이나 같은 함수예요. 그런데 lookup이라는 함수는 똑같은 건데요, 하나는 버티칼,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를 갖고 참조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horizontal,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참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세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VLOOKUP을 쓰는 거고, 이게 아니라 데이터가 옆으로 펼쳐져 있는 게 있어요. 옆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옆으로 막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 있는 거, 가로로. 그런 거를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HLOOKUP을 써요. 방법론은 동일한데 얘는 또 1일 때는 생략하고 0일 때는 생략하면 안 돼요.
랭크 함수에서는 0일 때 생략하는 거죠. 큰 값일 때, 큰 수가 1등일 때, 내림차순일 때 0을 쓰는 거고 0은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근데 Vlookup이나 Hlookup에서는 1일 때 생략해요. 0일 때는 생략 안 하고 꼭 써야 되고. 두 개가 헷갈려요. 근데 얘가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실기시험에도 나와요. 근데 실기시험은 어렵진 않아요. 왜? 컴마를 찍어보면 위에 건지 아래 건지 선택하면 되잖아. 설명이 나오니까. 근데 필기시험은 뭐해? 외워서 가야지. 외워서. 거기는 컴퓨터 해가지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외워서 가야 되는 거지. 자,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사람 거에 순위를 구했는데 나머지 또 구해야 되죠. 만큼 자동 채우기를 띵띵 하면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밑에가 두 칸이잖아. 두 칸.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를 쫙 하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걸려버리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돼? 그냥 드래그 해야지 뭐. 드래그 해야지. 나이 계산해. 예. 는 2015 빼기 출생연도가 얼마야? 98이잖아. 근데 98을 빼면 안 되지. 1998을 빼야지. 1998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18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2015는 올해니까 2015지만 1998은 얘는 98이고 밑에는 97이고 밑에는 95잖아요. 이거를 엑셀한테 야 네가 알아서 계산해줘 라고 명령을 걸어야 함수잖아. 기능이잖아. 근데 이걸 다 내가 다 계산하면 그건 또 아니오시라거든요. 근데 98은 빼야죠. 앞에서 98이라는 걸 잘라내서 1998처럼 만들어줘야죠. 근데 무슨 함수 쓰라고 돼 있어요? 레프트 쓰래. 레프트. 그리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 그랬죠. 그걸 앰퍼샌드라고 읽어요? 요거 이거를 앰퍼샌드라고 읽어요. 다른 말로는 end라고 읽어요. end.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나 몰라? 이 글자 dp&e라는 글자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어디서 기억나세요? 사진관. 옛날 사진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젊은 세대야. 이걸 아시는 분은 관록 있는 세대고. 왜냐면 이 글자가 있었던 사진관들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요즘 젊은 층들은 못 알아보죠. 저 글자가 뭔지. 예. 이게 사진 촬영, 인화, 현상 인화한다는 영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진관은 다 dp&e라고 썼거든. 요것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리고라는 뜻으로 쓰는데 앰퍼샌드는 뭐냐면요. 우리 컴퓨터 엑셀에서는 결합연산자라고 해요. 결합연산자. 는 사랑이란 글자하고 우정이란 글자하고 결합시키는 거야. 그러면 사랑, 우정 이렇게 돼. 그 다음에 1이라는 글자하고 2라는 글자랑 결합하면 1, 2가 돼. 12가 아니에요. 12처럼 보이지만 글자 1, 2가 되는 거야. 글자 1, 2. 얘를 따옴표에다 넣던 그냥 숫자만 쓰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열이 사랑 열렬히 사랑해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주 오래된 쓸데없는 결합한다네, 결합. 근데 레프트 함수도 나왔죠. 레프트요. 레프트는 뭐냐면 저 왼쪽에 98을 잘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는 레프트 주민번호가 C의 네 번째죠. 컴마 2개 이러면 98하고 잘리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를 2개 잘라야 돼. 어쨌든 3개도 잘라야 되고 4개도 잘라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걸 잘라와야 되고 중간에 낀 것도 잘라와야 되기도 하지. 근데 하여튼 왼쪽에 있는 거 2개를 자르면 98년생이네 하고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대충 지금 감이 잡히는 거는 뭐냐면 는 2015에서 아까 레프트 함수 써가지고 1 더하라 그랬는데 이게 왼쪽에 2개 자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는 2015에서 98만 빼거든. 안되지. 1998을 빼야 되잖아. 여기다가 뭐를 해줘야 돼? 19라는 글자를 결합해야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든 어떻게 돼 있든지 결합을 하면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19랑 98이랑 결합을 하면 1998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연산자에는 우선순위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곱셈 덧셈 이게 섞여서 나오면 곱셈부터 먼저 하잖아.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하고, 괄호가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한 거예요. 괄호가 있으니까 레프트부터 한 거라고. 그 다음에 빼기를 먼저 할지 더하기보다는 빼기를 먼저 하지.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앰퍼센드를 먼저 할까 빼기를 먼저 할까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빼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 2015에서 19를 빼. 그럼 1900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다 98이 붙어. 그러면 4자리 숫자에다 2자리가 붙으니까는 19 98 거기다 2를 더해. 그러면 1919만 산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묶어야 돼. 다시 우선순위에 의해서. 왜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우선순위가 있듯이 곱셈이나 나눗셈을 덧셈이나 뺄셈보다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앰퍼센드란 연산자보다는 뺄셈, 덧셈을 먼저 해요. 엑셀이란 세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괄호를 안 하면 요걸 먼저 빼버리고 결합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얘를 괄호로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해설에 나와요. 해설을 좀 볼게요. 답은 이건데,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데, 예. 자, 우리 해설을 좀 볼게요. 67페이지 1번 보시면은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을 계산하는데 보세요. fx에 가서 보세요. 여기 얘를 먼저 누르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통계를 찾아가지고 맥스를 쓰래. 맥스 어디 갔느냐. 얘를 쓰래. 그리고 확인을 눌러가지고 여기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책에 보시면 이렇게 하면 쓰러져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저자는 왜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나왔을까? 엑셀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혼자 독학을 하려면 그냥 쓰세요 그러면 멍해. 멘붕 온단 말이야. 그래서 저 위에서 골라서 쓰게끔 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은 독학용 책이에요. 독학용. 근데 우리는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해석을 해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걸 누르지 말고 직접 쓰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 책에는 무슨 함수를 찾아서 어떻게 쓰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직접 쓰시라고. 직접. 그러면 69쪽 하단에 는 맥스에서 쭉 수식이 보였지 않습니까? 제가 써드리는 수식하고 똑같은 수식이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 뜻이 뭐냐라는 거에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답이 다 있는 거고. 한 페이지 넘겨서 순위 구하는 거. 자, 순위 구하는 것도 오른쪽에 보면은 71페이지에 수식에 이해해가지고 지 네 번째 컴마, 지 네 번째부터 지 11번째가 달러가 양쪽에 찍혔네. 이때 책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F4번 키를 누르세요. 그래서 왼쪽에 중간에 보면은 3번에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변경하세요 라고 돼 있어. 그 절대 주소라는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이를 계산하는데 왜 2014, 우리 2015에서 뺀 거고, 이 책에서는 2014 빼기 괄호 열고 따옴표에 19라고 쓰고 앰퍼샌드를 쓰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무작정 쓰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앰퍼샌드라는 건 결합하는 뜻이고, 이때 뺄셈이나 덜셈보다는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앰퍼샌드가 나중에 계산되기 때문에 괄호를 안 하면, 자, 괄호를 빼볼게요. 제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괄호를 여기 뺐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이가 뭐 흉측 뭐야? 19만 살이래. 19만 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괄호를 연산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거.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72페이지 중간에 이 괄호를 왜 열었으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왜 19라고, 앞에 있는 19라는 말은 문제지 어디에도 언급이 안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언급이 돼 있잖아. 앰퍼샌드는 2014에서 레프트 함수를 써가지고 98을 빼고 2를 더하라고 한 것 뿐이지 19라는 글자가 결합된다는 의미는 아무 어디 책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앰퍼샌드라는 말 자체가 결합이라는 뜻이니까 저게 왜 나왔을까 하는 거지. 결합이, 앰퍼샌드가 왜 나왔을까. 아하, 2014에서 98만 빼면 안 되잖아. 1998을 뺄래니까는 앞에 1900이라는 글자를 붙여주기 위해서 앰퍼샌드로 묶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렇게 묶으면 1998이 되니까 그러려고 앰퍼샌드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지. 추측하건대 이런 거죠.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쉬워져요. 그 다음에 쉬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댁에 가셔서 이 문제를 답을 보시고 풀어보셔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종이에다 써보세요. 연습장에다 이거를 답을 써보시고 그 써본 답을 보고 키보드로 입력해보세요. 이 책에 나와있는 답을 보고 직접 키보드를 쓰지 말고 여기 있는 답을, 최소한 답을 모르면 답을 봐야 되겠죠. 그 답을 종이로 써보세요. 손으로 연습장에다 써보시고 지금 메모하시듯이. 그리고 그 메모한, 연습해본, 입력한 종이를 보고 한 번 더 과정을 하나 더 거쳐보자는 거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머릿속에 좀 천천히 더디게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딱 들어가요. 그때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예.